안녕하세요.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한 등산을 몹시 좋아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이 아주 높을수록 저 멀리 있는 정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질에 지쳐서 정상까지 오르지 못한다. 그냥 내 눈이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앞만 바라보며 걷다 보면 어느샌가 정상에 도달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루고 싶은 영어의 목적지가 저 멀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 있는 목적지만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아직까지 저기에 도달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질에 지칠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노력하셨다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래 참고 공부하셨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사실 꼭 믿으면서 오늘도 좀 같이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뷰 테스트 함께 공부할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뭔가요? 네, 문맥 속 어휘추론이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어휘추론 문제에서는 물론 각각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글의 전체의 주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쳐진 어휘들 중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어휘가 뭘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봤더니 tropical weather라고 해서 열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열대 기후는 is wonderful for vacation. 그 휴가에는 아주 멋집니다. 자, 일단 소재는 나왔어요. 열대 기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why is it so bad? 그게 왜 그렇게 나쁠까요? For everything else.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왜 그렇게 나쁠까요? 다시 말해서 열대기후라는 건 휴가 갈 때나 좋지 나머지에는 굉장히 뭔가 좋지 않더라. 지금 열대기후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글이구나라는 건 여러분이 벌써 눈치채셨어야 합니다. The answer is that. 자, 그 대답이 뭐냐 하면 high temperatures, 높은 기후와 and heavy rainfall. 그 rainfall이라고 하면 비가 내리는 것, 강우를 이야기하죠. 많은 강우가 are bad, 굉장히 나쁘대요. For food production, 그 음식의 생산과 그리고 음식의 생산에 나쁘고요. 그리고 어떻답니까? Allow disease to spread라고 해서 여러분 allow A to B라고 하면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A가 B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퍼지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높은 기후와 많은 강우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tropical weather, 이게 열대 기후죠. 자, 우리 이 글의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열대기후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열대기후가 어떤 측면에서 나쁘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food production,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나쁘다 그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열대기후가 나쁘다고 했어요? 질병이 퍼지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질병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나쁩니다.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은 계속해서 열대기후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죠. 자, 2번 볼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two of the major progresses in rich countries. 자, 이 부유한 나라들에 있어서의 두 개의 그 주된 진보. 자, 그게 뭐냐 하면 better food production, 더 나은 음식 생산과 and better health, 그리고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보건이라는 이런 부유한 나라들에 있어서의 진보 중 두 가지. 이것이 cannot be repeated,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in the tropics, 열대지방에서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도 어때요?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루었어요. 음식 생산도 잘 되고 보건도 좋아요. 자, 근데 열대기후에서는 이게 반복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열대기후 탓에 이 두 가지가 안 좋다라는 얘기 하는 거니까 지금 글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y don't the people of Chicago? 왜 시카고의 사람들은 suffer from malaria, 말라리아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오, 쌤, 갑자기 시카고 얘기 왜 나왔어요? 자, 이 시카고는 앞에 나온 뭐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rich countries, 부유한 나라. 우리 시카고는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은요,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왜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걸리지가 않는 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부유한 나라는 이런 질병이 없는데 열대지방은 질병이 있다란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계속해서 지금 같은 측면으로 이야기 풀어가고 있으니까 3번도 이상 없어요. Because 왜냐하면 cold winters 그 추운 겨울이요. Control mosquitoes 모기를 갖다가 조절해 줍니다. 통제해 줍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Not 뭐가 아니라 because scientists have beaten the disease라고 해서 beat 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를 이기는 거, 통제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질병을 물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추운 날씨가 모기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시카고, 잘 사는 나라, 미국 이런 데 말라리아가 창궐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날씨 덕분이다. 그러면 왜 열대지방에는 이런 질병이 많냐? 열대 기후니까. 계속 날씨 탓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So in the tropics, 열대지방에서는요. We find another poverty trap. 또 다른 가난의 덫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가난의 덫을 보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읽고 대답해 보세요. 또 다른 가난의 덫은 뭘까요? 자, 일단은 질병 얘기했고 그럼 또 다른 건 음식 얘기하겠죠. 그럼 음식도 어떻다? 음식도 열대기후 때문에 잘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Most of the population, 인구의 대부분이 is stuck, 갇혀 있어요. 어디에? Low productivity farming. productivity가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생산성의 농업에 갇혀 있어요. 음식에도 열대기후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 지금 같은 식으로 이야기 풀어내고 있죠. 답은 이제 하나 남았네. 5번이네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their crops. 그들의 농작물은 are likely to get better. 더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갑자기 지금 열대기후 때문에 식량 생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농작물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럼 지금 반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5번은 틀렸네. 그럼 우리 likely의 반대말 뭘 넣는 게 맞겠어요? unlikely를 넣는 것이 맞겠죠. 자, 곡식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poor soil, 토양이 좋지 않고요. 또 unreliable rainfall, 믿음직스럽지 않은 강우니까 비가 내리는 양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harmful insects, 그리고 해로운 어떤 곤충들, 해충들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후덕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후가 이렇게 더우면 토양도 안 좋고 강우량도 들쑥날쑥하고 몇 년씩 비가 안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해충이 들끓고 이렇기 때문에 곡식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정답은 5번이라고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막 이런 거 배웠을 때 그때만 해도 사계절이 있으면 옷을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거 말고 또 뭐가 좋지?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풍족하게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이 기후 탓도 크구나. 정말 축복받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음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내용 일치, 불일치 유형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 이 문제 안 풀었네요. 윗글에서 열대지방에서 더 나은 식량 생산과 더 나은 복원이 반복될 수 없는 이유. 이건 이미 해석하면서 다 봤던 문장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높은 온도, high temperature라고 표현했고 심한 비, 이건 뭐라고 했어요? heavy rainfall.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생산에 나쁘고 질병이 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지문 속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우리 또 4번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 이제 우리 다음 문항이 내용 일치 불일치였어요. 자, 우리 내용 일치 불일치 푸는 요령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문과 선택지를 번갈아 보는 것이 요령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선택지를 가볍게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봤더니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중요한 화가가 됐고, 야수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카소와 친구였는지 이런 여부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앙리 마티스는요, started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언제 시작했어요? When his slow recovery니까 그의 느린 회복이.
자, 근데 뭐로부터 이렇게 회복이 느렸냐 하면 이 단어는 여러분 지문 하단에 주어져 있습니다. 맹장염으로부터의 느린 회복이 left him, 그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었어요. 어떤 상태요? sick in bed, 아파서 몸져 누워있게 했고요. unable to work, 일할 수 없게 했고요. and bored, 그리고 지루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고. 자, 일단은 우리말로 좀 어색해요. 구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leave 여러분 뭘로만 알고 있었요? 빠이빠이, 떠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떠나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leave A, B라고 하면 A를 B의 상태로 내버려 두다. A를 B의 상태로 두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회복이 느린 것이 이 사람을 지금 몸져 누운 상태로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자, 또 하나, 우리말에서는 느린 회복이 그를 병상에 두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하죠. 우리말은 사물을 주어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석을 하자면 맹장염으로부터 회복이 느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병상에 아파 누워 있었고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몸이 아팠어요. Within a few years, 몇 년 안에 he was the most important painter in France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가 되었고요. And was leading이니까 이끌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뭘 이끌었어요? 이 단어도 지문 하단에 주어졌어요. 야수파라고. 야수파의 운동을 갖다가 이끌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아픈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그 덕에 재능을 발견해서 이런 위대한 화가가 됐어요. 선택지 보세요. 아플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잖아요. 2번은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가 되었다. 이것도 방금 읽은 맞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이어서 가봅시다. Although their golden period was not long 이라고 해서 여러분 golden period가 황금기거든요. 황금기. 뭔가 가장 잘 나가는 시기, 전성기를 우리 황금기라고 하죠. 그 야수파 화가들의 황금기가 was not long,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수파들은요. 물론 이 야수파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티스도 포함한 이 야수파들은 managed to shock. 여러분 managed to라고 하면 가까스로 뭐뭐 하다 이런 거니까 충격을 줄 수 있었어요. 자, 뭐 어디에 충격을 줬어요? 그 파리의 예술계를 충격을 줬습니다. 뭘 갖고 충격을 줬나? 도구를 한번 볼게요. With their bright colors, 그 밝은 색상, 그리고 sharp black outlines, 날카로운 검정색 테두리로 파리의 예술계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뜻하는 거야?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썼고 검정색 테두리를 진하게 둘렀습니다. 우리 이제껏 그림이라고 하면 뭔가 사실이랑 똑같이 그려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런 색감과 이런 디자인은 굉장한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자, 해석만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들의 황금기가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티스를 포함한 야수파 화가들은요. 그 파리의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색상과 그 날카로운 검정색 그 외곽선으로요. 윤곽선으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3번에 해당한 내용 조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Even after라고 해서 심지어 뭐한 이후에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 야수파의 운동이 stopped, 멈춘 이후에도요. 자, 근데 뭘 멈췄냐면 affecting art experts니까 expert 전문가거든요. 예술 전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 멈춘 이후에도요. 자, 이제 야수파가 아까 황금기가 길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한참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서서히 쇠퇴기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티스는 never did,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마티스는 결코 뭐 하지 않았다는 걸까? 아, never stopped affecting art experts. 결코 그 예술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 멈추지 않았다. 요 내용이네. 영향을 주는 걸 멈추지 않았다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줬다라는 거구나. 앞에 나온 표현을 대신 썼네. 이런 거 우리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로 대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 정리하니까 야수파 운동이 이 예술계, 예술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 멈추고 난 그 이후에도 마티스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영향을 주었어요. Although his friend and rival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그 피카소는요, is probably better known. 비록 더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쵸? 우리 마티스 모르는 친구들은 있을지 몰라도 피카소는 대부분 다 알 거예요. 더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se days, 오늘날 마티스의 그림은 판매가 되는데 대략 얼마에 판매가 된대요? 1,700만 달러에 판매가 됩니다. Which is not bad. 이건 나쁘지 않죠? 라고 얘기했는데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액수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마티스가 대단한 화가입니다. 라는 얘기로 끝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을 계속 봅시다. 황금기가 길지 않았던 야수파의 흐름을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야수파가 쇠퇴하면서 stop affecting 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미술 전문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해졌다. 근데 마티스는 어땠다 그랬어요? Never did. 결코 영향을 주는 걸 멈추지 않았다. 계속 영향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영향력이 미미해졌다라는 4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고요. 5번 피카소와 친구이자 경쟁자였다라는 내용은 방금 나와 있었으니까 5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까지 같이 풀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6번 문항은 뭐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이번에는 무관한 문장 찾기네요. 우리 무관한 문장 찾기는 이미 리뷰 테스트에서 한번 연습한 적 있죠. 어떻게 찾는다 라고 했어요. 그쵸. 잘 짜여진 한 편에 그래서 문장 하나를 밖에서 끼워 넣은 뒤에 지금 딴 데서 온 문장이 누구게 한번 찾아봐라. 딴소리하고 있는 문장이 누구게 찾아봐라 하는 문제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했어요. 첫 문장을 통해서 글의 주제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을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1950년대 동안에 그리고 1960년대 초에 American Journalism이니까 그 미국의 언론학과의 학생들이 were taught, 쌤 수동태네요. 배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가르침을 받았다 대신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아, teach가 가르치다인데 were taught, 수동태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배웠다. 그렇죠. 자, 미국의 언론학과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뭐를요? The reporter's job, 기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was to report only the facts, 사실만을 보도하는 거다라고 배웠대요. 자, 첫 문장이 중요하다면서요. 첫 문장에서 뭘 강조했어요? 사실만을 보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the basic facts, 기본적인 사실들 뭐가 있을까? who,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그리고 때로는 왜 이런 것들이 were supposed to appear, be supposed to, 뭐뭐 해야만 된다,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이 나타나야만 해요. 어디에서요? In the first paragraph of a story. 이야기의 첫 단락, 기사의 첫 단락에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이 나타나야만 되고요. 그리고 be followed by more details. 더 세부적인 사항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1번 문장 괜찮아요? 아까 only the facts, 사실만을 써야 된다. 기본적인 사실이 첫 단락에 드러나야 된다. 지금 내용이 잘 이어지고 있는 거 맞죠? 괜찮고요. 저 하나만 챙길게요. 여러분 follow란 단어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A follows B라고 하면 누가 먼저게요? A가 B를 뒤따릅니다니까 누가 먼저예요? B가 먼저죠. B가 먼저, 그 다음이 A예요. 자, 근데 얘를 수동태로 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is followed by B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먼저예요? 이번에는요. 아, 수동태가 됐으니까 순서가 바뀌겠죠. A가 먼저고 B가 다음이에요. 자, 그럼 이 글에서 보세요. be followed by라고 해서 수동태죠. 그럼 누가 먼저예요? 사실이 먼저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이 오는 거죠. 아, 요렇게 해석하는구나. 자, 2번 봅시다. The journalist, 기자들은 was not supposed to be. 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be influenced,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간에 by their attitudes or emotions, 그들의 태도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대요. 감정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로지 사실만을 쓴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번도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the reporter's job. 기자의 일이라는 것은 was to show,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요? How they felt.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about the basic facts.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through the article. 기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자기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줘야 된대요. 완전 이상하죠. 우리 지금 뭐라 그랬어요? Only the facts. 사실만을 보도해라. 그런데 갑자기 느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건 정반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관한 문장 3번이라는 거는 상당히 쉽게 찾으셨을 것 같고 자, 이어서 4번, 5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The practice of journalism이라고 해서 그 저널리즘, 언론의 업무, 언론의 관행 이런 것은 was supposed to 뭐 해야만 해요? Be objective in every way. 여러분 objective라고 하면 객관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객관적이어야만 한대요. 사실만을 다뤄야 된다는 거나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4번도 잘 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요. 5번이요. 기자의 일이라는 것은 was to get data from the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자료를 모아요. 그래서 accurately show,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in their story, 그들의 기사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를 모아서 정확히 보여줘라. accurately show, 앞에 말로 바꾸면 뭐예요? objective, 객관적이어야 된다. 첫 문장으로 바꾸면 뭐예요? only the facts, 사실만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고 3번만 다른 방향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지금 오늘 바쁘게 우리 여러 지문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남은 문항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치약을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중간을 꾹 짜서 쓴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인 면이 많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돌 말아서 쓴다라고 한 사람은 정리정돈에 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돈을 잘 절약할 줄 아는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또 치약을 이렇게 윗부분부터 짜서 쓰는 사람도 있나 봐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짜서 쓰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고집이 아주 센 편이고 그리고 뭔가 남들이 유머를 던졌을 때 항상 한 박자 좀 늦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치약 고른 친구도 있어요. 치약이 새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를 잘 닦지 않는 충치가 많고 입냄새가 심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짜서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엄청 혼났었어요. 아니 너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써야지. 가운데를 이렇게 짜서 쓰면 어떻게 하니? 막 이랬었는데 제 성격이 좀 충동적이고 그런 면이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거 골라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이어서 주장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주장 추론 문제는 어떻게 푼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필자의 주장을 찾는 건데 필자가 강하게 이게 내 주장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힌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해야 돼, must라든지 그죠? should, have to라든지 혹은 이게 중요해, important 필요해, necessary라든지 아니면 아예 대놓고 해 이렇게 명령문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우리 필자의 주장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은 a gap이라고 했어요. gap, 이게 뭐지? 이제 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자, in your resume니까 이력서죠. 자, 이력서에 있는 어떤 그런 gap, 이런 것이요. is really bad, 정말로 나빠요. 만약 뭐 하다면 if you spent your days on your sofa 여러분이 소파에서 나날들을 보냈다면요. 뭐 하면서? watching cartoons 만화를 보면서 보냈다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소파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놀다가 이력서에 갭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이력서에 쉬는 기간, 공백기가 생겼다라는 거를 갭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눈치채셨을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력서에 있는 이런 공백기라는 것이 정말로 나쁩니다. 만약에 당신이요 만화를 보면서 소파에서 이런 나날들을 보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문법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문법 문제는 지문의 내용 다 이해한 다음에 거꾸로 와서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공백기에 대한 소재다라는 건 이해하셨어요? 자, 하지만 if you watched cartoons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만화를 봤다면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prepare for your next career. 다음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화를 봤다면 근데 다음 직업은 뭐로 향하는 직업인가요? Into children's programming이니까 어린이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다음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만화를 봤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요? Sound focused, 집중이 잘 되어 있는 거니까 목적의식이 있게 들리고 그리고 strongly motivated, motivated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잘 된 의욕이 있는 이니까 아주 강하게 의욕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아, 쌤. 지금 읽어보니까 똑같은 공백기인데요. 빈둥빈둥 놀면서 공백기를 보낸 건 굉장히 나쁜 거고 자 똑같이 공백기를 보냈지만 뭔가 다음 직업을 준비하면서 보냈다. 그러면 굉장히 목적의식 있게 좋게 들린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옮길 때 내 맘 같아서는 바로 다음 직장이 구해질 것 같았는데 이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 6개월이 되고 자 그래서 다음에 원하는 직장이 생겨서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이 꼭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당신 여기 2년이 비는데 이 기간 동안 뭐 하셨어요? 뭔가 좀 하자 있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게 모든 구직자들의 두려움이거든요. 자, 근데 이 갭, 공백기라는 게 정말 놀면서 보냈으면 나쁜 거고 이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보냈으면 굉장히 목적의식 있게 들릴 거다. 이제 그 얘기까지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same TV, same sofa. 뭐 똑같은 TV에 똑같은 소파였지만 two different stories.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people don't want to hear your life story. 사람들은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내가 어째가지고 2년을 쉬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래요. This is good news for people with sofa time.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누구한테는? 소파 타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소파 타임은 뭐에 대한 좀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백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은 소식이랍니다. In almost all cases,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you learn something during a gap. 여러분은 이 공백기 동안 무언가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우리 쉬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 뭔가를 배우게 된다고요. Tell the interviewer, 면접관에게 말하세요. 뭐를? A great story,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말하세요. 뭐에 대해서? About what you have learned,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웠고 그리고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your gap, 여러분의 그 공백기가요 won't get center stage, 가운데 무대를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중앙 무대라는 그건 어떤 은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중앙 무대에 선 것 같았어. 내가 중앙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다 나만 보겠죠. 주목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여러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공백기가 여러분의 그 어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공백기? 무조건 나빠. 나 큰일 났다가 아니죠. 자, 공백기 동안에 뭘 배웠고 내가 이 공백기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것만 잘 얘기할 수 있으면 공백기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면접관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말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당신의 공백기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Leaving out details라고 했는데 여러분 leave out이 이렇게 생략하고 빼먹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생략하는 것, 이것은 it's not about lying,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고요. It's about telling good stories. 그건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내가 쉬는 동안 계속해서 뭐 소파에서도 앉아가지고 TV를 봤고 이런 거 자세한 이야기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지금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 나왔죠. 우리 선택지 보기 전에 저한테 말해주세요. 핵심어 두 개 뭐예요? 공백기.
자, 근데 어떻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쵸? 공백기 동안 뭘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1번, 자신의 모든 인생 역정이 보이도록 이력서를 구성해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에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2번,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세부 능력을 개발해라. 능력 개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죠. 3번, 공백기에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구직 활동을 계속해라. 계속 한번 이력서를 내봐라.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4번, 재충전과 미래 계획 구상을 위해 적절히 공백기를 가져라. 공백기를 좀 가지는 게 좋다. 공백기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5번이요, 공백기 중에 배운 것과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을 면접관에게 잘 설명해라. 아, 요게 바로 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네. 그래서 우리는 정답 5번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7번, 8번 문제가 하나는 주장 문제고 하나는 어법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법 사항을 좀 마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어법 파트 들어가니까 그때 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spend란 단어요. spend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이렇게 ing를 쓰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입니다. 숙제하면서 1시간을 보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pend an hour doing my homework. 청소하느라고 2시간을 보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pend 2 hours cleaning my room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뭐예요? 만화를 보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여러 날들을 보냈다. 이니까 spend 시간 뒤에 ing 쓴 거잖아요. A번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trongly motivated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형용사 뒤에 ly 붙은 거 이런 거 보통 부사다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strongly, 강하게 이렇게 부사입니다. 자, 근데 부사가 하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이렇게 수식할 수 있대요. 쌤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사는 명사 빼고는 나머지 다 수식해 주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도 물론 소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motivated, 의욕이 강한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까 형용사, 부사, 동사 이랬으니까 부사요. 그쵸? 부사가 지금 형용사 수식하는 거 잘했죠. B번도 이상 없고요. 자, C번 보세요. want, 원합니다. 뭐를? 뭐를에 해당하는 거 쌤 이거 목적어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어예요. 여러분 want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want 뒤에 이렇게 to hear라는 투부정사 쓴 건 잘한 거죠. 그래서 C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한번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니? 이건 진짜 친구한테 물어볼 때 쓰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의문문, 물음표가 없어요. 이건 진짜 의문문이 아니네요. 맞아요. 자, 얘는요. 우리 about 이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문법 용어가 좀 어려우면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의문문은 아닌데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진짜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문의 어순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원래 순서. 영어의 원래 순서는 주어 동사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where you are going이 돼야 되는 거죠. 어법상 틀린 건 D번이고 where you are going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잘하셨고. 자, 이렇게 하고 2번 한번 볼게요. 쌤, 동사 자리에 is 썼네요. 그렇죠. 근데 주어가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쌤 주어가요. 얘는 동사 같기도 한데 뒤에 ing가 붙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동명사라고 불러요. 동사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사처럼 모습을 변신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고 동명사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요.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세부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우리말로도 것은이 단수 같아요, 복수 같아요? 단수 같죠? 그래서 is를 쓴 거예요. 잘한 거죠. 자, 이래저래 답은 D번이구나 하시면 되겠고 나는 동명사도 처음 들어봐요 한 친구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장문 독해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1지문 3문항에 해당하는 장문 독해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먼저 뭐 찾고
그렇죠. 단락의 순서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요. 지칭 추론. 주인공이 아닌 밑줄 쳐진 대상을 찾고 그리고 나서 내용 일치나 불일치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집에서는 이제 주관식으로 바꾸어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단락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옌주라고 해서 안주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안주라는 사람은 the diplomat이니까 외교관인데요. 이 사람이 was preparing,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to go on a mission to라고 해서 go on a mission to라는 표현이 어디 어디에 사신으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디에 사신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이게 초나라거든요. 초나라의 사신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안주란 사람이 초나라에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the king이라고 해서 이 초나라의 왕이요. learned of it. 자, 우리 learn이란 동사 물론 배우다도 되지만 알다란 뜻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이 뭐예요? 아, 안주란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said to his advisors, 그의 어떤 그 조언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 가신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주는 is the state, 바로 그 제 나라의 is the smartest talker라고 해서 smartest니까 가장 똑똑한 언변가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안주란 사람이 제 나라에 아주 똑똑한 가장 똑똑한 그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when he comes, 그가 왔을 때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안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바로 안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가 왔을 때 I would like to embarrass him. embarrass라고 하면 당황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죠. 나는 말이야 이 사람을 좀 당황하게 만들고 싶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왕이 합니다. 그러면서 How can I do it?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after he arrives,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왔을 때엔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겠어요? 앞에 나왔던 이 왕 주변에 있던 advisors, 조언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조언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오고 난 뒤에 we suggest,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a prisoner be brought, 한 죄수가 be brought이니까 끌려오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past your majesty. your majesty는 폐하, 이렇게 왕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죠. 폐하를 지나서 이 한 죄수가 끌려올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죄수를 끌고 와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B, C, D에 해당하는 어떤 게 먼저 올지 찾아봅시다. B번이요. He went on to say,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가 왕이라면 왕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말했다 하면 이상하죠. They continued.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 advisors, 조언자들이 계속 말했다. 이건 괜찮죠? 조언자들이 계속해서 When your majesty, 폐하께서 sees the prisoner, 그 죄수를 갖다가 보았을 때 Please ask, 부디 이렇게 물어주십시오. What has the man done? 그 남자가 무엇을 했느뇨? 라고 물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D단락은 보니까 What has he done? 그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왕이 물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 C랑 D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C가 먼저 와야죠. 이렇게 신하들이 시켜서 나중에 왕이 진짜로 이렇게 물어본 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C단락이 먼저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They continued. 자,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When your majesty, 폐하께서 sees the prisoner, 그 죄수를 갖다가 보셨을 때 물어주십시오. What has the man done? 저 남자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주십시오. And 그러면 we will reply, 저희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는 그 제 나라에서 온 남자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자, 속셈이 뭔지 아시겠죠? 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범죄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안주를 망신 주려고 한 겁니다.
Then ask. 그리고 난 다음에 물으십시오. What his crime was. 그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답을 할 겁니다. He is a thief. 그는 도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안주 입장에서는 자기 조국의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했다. 그럼 망신스러울 거다. 라고 지금 시나리오를 다 만든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안주가 도착을 했을 때 이 초나라의 왕은요, toasted him이라고 해서 toast라는 단어는 그렇죠. 이렇게 건배를 제안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에게 건배를 제안했어요. 자, 누구한테요? 안주를 이야기하는 걸 테니까 C도 역시 안주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언제까지? Until they were growing relaxed. 자랐다 편안한 하지 마시고 grow란 동사가 뭐뭇하게 되다. 뭐뭇이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 술을 먹어서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건배를 권했어요. 계속 이제 술을 마시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Two officers, 2명의 관리가 came toward the king, 왕에게로 왔어요. With a bound man. 여러분 이 bound는 bind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bind가 묶다니까 bound man이라고 하면 묶인 남자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묶인 남자와 함께 왕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 묶인 남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짜둔 각본이 있잖아요. 그 죄수일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왕에게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죠. What has he done? 자, 그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왕이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He's from 제라고 해서 그는 제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그들이 답했대요. 자, 제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라는 he는 누구예요 지금? 아, 이거는 지금 끌려온 묶여있는 남자 죄수를 말하는 거니까 뭐야 D는 prisoner네. 가르치는 바가 다른 것은 D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caught stealing things, 물건들을 훔치다가 caught, 붙잡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왕이 안주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Are the people of Chi really expert thieves? expert 앞에 나왔잖아요. 전문가. 그러면서 아이고 제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전문 도둑들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제 망신을 주겠다라는 속셈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안주가 came off his mat. mat가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니까 자신의 돗자리에서 내려와서는 and knelt before the king. 왕 앞에 knelt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탁 내려와서 무릎을 꿇더니 뭐라고 했냐면 they say,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the orange tree produces, 오렌지 트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dry sour orange when it grows in the south. 이때 grow는 진짜 자라다는 뜻이에요. 뭐뭇이 되다가 아니고 남쪽에서 자랄 때에는 이 오렌지 나무가 아주 마르고 그리고 신 오렌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when it grows in the north, 북쪽에서 자랄 때에는 아주 달고 그리고 juice니까 즙이 많은 그런 오렌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one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렇죠. orange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이런 오렌지를 만들어낸다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He went on to say,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B단락으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의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안주가 되는 거겠죠.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The leaves are similar. 자, 잎은 비슷하나 The taste of fruit. 그 과일의 맛은 altogether different. 완전히 다릅니다. Why so? 왜 그렇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soil and water, 토양과 물이 are not the same,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오렌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Now the people who are born in our state 이라고 해서 우리 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do not steal, 훔치질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면 초나라, 남쪽에 있는 초나라로 가면 they do,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때 do는 뭐겠어요? steal, 훔치다를 대신하는 동사죠. 아까 이런 거 대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초나라에만 가면 훔칩니다. This can only be because. 자, 이거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 초나라의 토양과 물이 make them good at stealing. 그들을 훔치는 데 능하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안주란 사람이 마치 뭔가 크게 사죄하며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도 지금 왕에게 한 방 먹였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남쪽에 있는 오렌지 나무는 참 그렇게 마르고 신 오렌지를 만드는데 북쪽에 있는 오렌지는 그렇게 달콤하고 즙이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 제 나라, 북쪽에 있는 제 나라 사람들은 원래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으로만 오면 마치 오렌지가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해져요. 아마 이 남쪽에 있는 뭔가 땅과 물이 나빠서 그런 건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 제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전문 도둑들인가? 라고 말한 그 목적이 뭡니까? 망신 주기 위해서였으니까 when he comes, 그가 왔을 때, 안주가 왔을 때 I would like to embarrass him, 그에게 망신을 주고 싶다, 그를 당황시키고 싶다. 자, 요 문장이 요거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되는 거고 우리 문제에서는 첫 단어랑 끝 단어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랑 뭐 써주시면 돼요? when이랑 힘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있죠. 제 나라 사람이 초나라에만 가면 달라지게 되는 이유, 안주가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뭔가 흙과 물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the soil and water 라는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글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단락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 안주란 사람이 오면 우리가 한번 망신을 줍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방법으로 망신을 주십시오 한 게 C 단락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안주가 오고 그리고 그 죄수가 끌려오죠. 그래서 왕이 이 신하들한테 배운 그대로 물어보잖아요. 자, 왜 이렇게 그가 뭘 했느냐, 너네 나라 사람은 다 도둑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안주가 이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정말 오렌지가 여기만 오면 맛이 없어지듯이 사람도 여기만 오면 이상해지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우리 C, D, B의 순서라는 것도 찾았고, 주인공 안주가 아니고 혼자 죄수였던 그 글 지칭하는 바가 달랐던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D라는 것도 우리가 찾았고,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주관식 문항도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앞에 내용에 쭉 집중하느라고 한 가지 문법사항을 짚지 않고 넘어간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사 suggest요. 자, 우리 제안하다 라는 뜻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요. 학생들은 교복을 바르게 입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자, 제가 제안한 건 뭐예요? 입어야만 하니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suggest, 제안이란 말 안에는 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쭉 해보시고 아, 이 죄수가 끌려와야만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죠. 아, 해석을 해보니까 해야만 된다라는 뜻이 지금 속에 녹아있네. 해야만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조동사 뭔지 아세요? should. 그래서 사실은 요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should를 흔히 이렇게 생략하고 쓰더라도 should라는 조동사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쓴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is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비동사를 원형 그대로 be brought 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suggest, 제안하다인데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어떤 뜻이 있어요? 해야만 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문장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다? should가 숨어 있는 거다. 그래서 내 눈에 should가 안 보이더라도 필자가 생략을 하고 썼더라도 얘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be라고 원형을 쓴 거다라는 요 내용까지 아마 우리 뒤에 나오는 어법 파트에서 다시 반복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들어놔 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여러 문항, 장문 독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숙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의 숙제 보시면서 내용상 자연스럽도록 단어를 배치해서 다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많이 기대하고 있을 어법 파트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